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맹크의 경제학 챕터 5장 탄력성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요 110페이지 펼쳐주시면 되겠고요. 5-1절 해가지고 수요의 탄력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앞에서 이전 챕터인 4장에서는요 수요의 결정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여기 어떤 X제라는 사과가 있다라고 할게요. 사과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사과의 가격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제과의 가격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다른 제과의 가격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득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보완제뿐만 아니라 테이스트 같은 취향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게 바로 뭐가 있냐면 여기요, 그 제과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제품에 대한 소비량이 감소하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의 법칙이라고 그랬죠. 이게 마이너스 관계라는 거 방향을 우리가 제시를 했습니다. 자, 가격이 비싸지면 사람들의 소비량이 감소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이거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 번째 줄 한번 볼까요? 정량적인 게 아니라 정성적이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그냥 감소하겠군 약간 그런 감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데, 정량적이라는 것은 이제 수치로 얼마만큼 정확하게 숫자로 표현하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감소하겠네 그렇게요. 변화 방향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변화에 대한 정도가 이제 우리에는 관심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정도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변화의 정도 다시 말씀드리면 얼마나 감소했냐라는 그 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게 지금 보는 탄력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그 결정 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첫 번째 줄에 볼게요.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방향이 있다라는 게 거기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를 우리가 수요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지면 소비량이 감소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죠. 그런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은 첫 번째 줄에 계속 강조하는데 얼마나라는 말 밑줄 치세요.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한 제과의 수요량이 가격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변화하게 되면은 얼마나에 대한 정도를 봤을 때 말 그대로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이걸 우리가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무건 같은 것도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탄력성이, 탄성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신축적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물론 기준을 정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약간만 변하면 그게 이제 둔감하게 반응하는 거와 둔감하게, 민감하지 않게 반응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이런 경우를 뭐라고 얘기한다? 비탄력적이다, inelastic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셨죠? 우리가 이제 탄력적이다, 탄력적이지 않다 그런 것들 얘기하는데,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얼마나 민감한가, 둔감한가, 반응성의 정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거기 두 번째 달락의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그 재화의 소비를 얼마나 줄일지는요, 수요 곡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들, 꼭 이런 결정 요인들 말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치, 사회, 심리적, 그리고 어떤 개개인 소비자들의 선호,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거기 보시면 경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 뿐만 아니라 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이 소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심리적인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셨죠? 이런 것들이 쭉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데 경험적으로 연구된 결과를 우리가 살짝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른쪽 111페이지에 몇 가지 얘기가 나와 있는데 한번 그런 것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거기 보니까 첫 번째는 밀접한 대체제의 존재가 있는가 없는가 이거예요. 밀접한, 이거는 대체 가능성 있는 이런 건데요. 대체제의
존재 여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밀접한 대체재가 되게 많으면은요, 소비자들은 그 재화 대신 다른 재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재화의 수요는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버터와 마가린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버터와 마가린 어느 게 더 비싼가요? 버터가 더 비싼가? 그러면 버터 가격이 비싸지면은 사람들이 버터에 대한 소비량이 줄어드는데 대체할 만한 마가린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뭐 소고기랑 돼지고기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물론 이게 얼마나 밀접한 대체재 관계에 있는 얼마나 밀접한가는 소비자의 어떤 그 반응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 재화의 속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반면에 거기 달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달걀 얘기하는데 우리가 쌀과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돼. 쌀이라든가 간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대체할 만한 상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가격이 비싸져도 휘발유,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휘발유도 마찬가지야. 휘발유를 대체할 만한 에너지를 우리가 만들어야지 아직 못하게 되면은 대체재가 별로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가격이 올라가도 둔감하게 비탄력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근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돼? 장기적으로 휘발유 가격이 비싸지게 되면 대체 수단을 만들어내겠지. 전기 에너지, 수소 에너지, 태양 에너지, 뭐 풍력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휘발유를 대체할 만한 것을 만들어낼 겁니다. 여러분 이거 담배 어떻게 돼요? 담배를 대체할 만한 게 많이 있습니까? 별로 없지 않나요? 저 담배를 잘 안 펴서 모르겠는데 담배 가격 비싸졌어. 그러면 어떻게 딴 거 대체할 만한 거 뭐 대마초 펴요? 안 되지. 그 대마? 이쪽으로는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재를 찾기가 힘들어. 그러면 가격이 비싸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대체재가 별로 없으면 둔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여기 나와 있는 달걀이라든가 쌀이나 간장이나 이런 것들은 대만 아닙니다. 예, 그래서 담배 같은 경우는 대체할 만한 상품들이 없잖아요. 밀접한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우는 비탄력적으로 반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정도 보시죠. 다음 두 번째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자, 두 번째는요, 필수품과 사치품. 이것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근데 필수재와 사치재 이렇게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달걀과 담배도 뭐 필수품, 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은요, 가격이 비싸져도 어쩔 수 없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사치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꼭 없어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치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가 폭 소비량을 줄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줄에 대체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필수재는 수요에 대해서 비탄력적인 반면 사치품은 수요에 대해서 탄력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예. 여러분 병원의 진료비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 대한 진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병원에 대한 진료비가 비싸지면 그 병원 안 가요?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가 줄긴 줄겠지만 급격히 줄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가용 보트 이거 어떻게 돼? 자가용 보트. 어휴 대단하네. 이게 출퇴근을 보트를 타고 회사를 간대요. 아무튼 뭐 돈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비싸잖아.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크게 감소해요. 그래서 자가용 보트가 뭐 이렇게 뭐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 버스나 지하철 타고 되니까. 그래서 팍 줄어들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줄에 거기에 보시면 별표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어떤 재화가 필수품이고 어떤 재화가 사치품인지는 그 재화의 속성이 아니라 소비자의 선호에 의해서 결정돼요. 이거는 소비자의 선호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의 선호와 뭐 여러 가지 소득이라든가 그 어떤 여건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명품 가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마크 있는 거 있죠. 이런 마크. 특수한 마크 하면 안 돼. 그럼 이런 마크 있잖아요. 자동차도 뭐 이런 마크 있죠. 이런 마크. 이렇게 돼 있는 자동차, 비싼 자동차를 뭐 이렇게 보통 사람들한테는 사치제에 가까운데 재벌 회장이나 총수들한테 뭐야 이게? 이거 사치제도 아니지 뭐 껌값이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선호도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르고, 아니 그리고 자가용 보트 이런 것들도 사실은, 아니면 골프 이런 거 어떻게 됩니까? 보통 사람들한테는 그게 사치품에 해당하는 놀이일 수도 있는데 뭐 운동일 수도 있는데 골프 선수한테는 골프채 이런 거는 필수제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속성에 따라서 달라진, 상품의 속성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선호와 그 사람의 영향에 대해서 달라집니다. 거기 재미난 예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건강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됐어 뭐 사고 나면 죽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 광적인 자가용 보트 타는 거에 대해서 광적인 사람은 어떻게 돼? 이게 필수제야. 됐어 아프면 죽는 거고 나는 보트를 타는 거는 하루라도 보트를 안 타면 나는 뭐 몸에 이가 뭐가 두드러기가 난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게 필수제가 되는 거죠.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시장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거기 한번 보시면, 세 번째 한번 보시면요. 자, 시장의 범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시장이라고 하면은 이게 어디까지를 관련된 시장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시장은 이제 상품의 어떤 특성으로 구별하기도 하고요. 지리적인 측면에서 구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거기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디까지 시장의 범위를 정의할 것인가, 렐러번트 마켓 관련 시장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시장의 어떤 재화의 범위가 좁을수록 대체제를 찾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보시면요, 얘가 나와 있는데 바닐라 아이스크림 한번 해볼게요.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니까 이 바닐라예요. 그래서 색깔도 이거 바닐라요. 바닐라 이 색깔도 저 사람이 왜 저래? 아무튼 뭐 이렇게 있죠. 이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대체할 만한 상품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그냥 여러 가지 아이스크림들이 있겠죠. 바닐라 아이스크림은요, 여러 가지 그냥 아이스크림의 한 종류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비싸지면 나는 다른 아이스크림으로 이렇게 그냥 이동을 하면 돼.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근데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그냥 이거 전체가 그냥 커다란 시장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예 식품 이렇게 되는 거야. 식료품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 자체가 우리가 음료수 하면 음료수 안에 무슨 뭐 탄산음료하고 탄산음료 안에 콜라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관련 시장의 범위가 굉장히 좁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가격이 얘만 비싸지면 사람들이 다른 대체할 만한 걸 찾기가 되게 쉬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전부 다 식품과 관련된 얘기인데 식품의 가격이 비싸지면 이 식품을 대체할 만한 상품은 아니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탄력성이 작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운송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 이외에 다른 게 많잖아. 자가용도 있고요. 아니면은 택시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또 뭐가 있습니까? 지하철도 있고요. 아니면 자전거를 탈 수도 있고 아까는 보니까 뭐 자가용 보트도 탄대요. 아무튼 보트를 타고 이제 강가에 있는 사람은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운송수단이 되니까요. 그래서 버스 가격이 비싸지게 되면 사람들이 더 나가서 이제 발도 있어. 발 도보.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데로 이제 선택의 폭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거 전체 시장이 바로 어떤 시장입니까? 라고 하면 이게 운송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운송수단의 가격이 비싸지게 되면 이걸 대체할 만한 상품은 별로 없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운송수단, 교통수단의 가격이 비싸지게 되면, 그쵸?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사람들은 비탄력적으로 행동,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시간의 차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간 측면에서 얘기해 봅니다. 네 번째. 시간. 자, 우리가 휘발유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거기 첫 번째 줄에 보세요. 시간을 길게 잡을수록 수요는 좀 더 탄력적이 된다. 왜냐면 예를 들면 단기에서보다는 단기의 어떤 외부적인 충격에 대해서 탄력성보다는 장기의 탄력성이 어떻게 된다? 뭐 완전히 그런 건 아니고 예외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좀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휘발유 가격이 올라갔어. 그럼 단기에는 대체 수단을 찾지 못하고 막 그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담배 가격 올라갔어. 담배를 대체할 만한 수단을 찾지 못하니까 내가 우물쭈물 어쩔 줄 모르고 있어요. 근데 담배 가격이 비싸지게 되는데 장기로 가면 계속 담배 필 수 없잖아. 그냥 뭐 분필이나 구름 과자를 먹든지 뭐 어떻게 하던 전자담배를 피든 그렇게 대체 수단을 찾아 나서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길거리 가다가 누가 뒤통수를 팍 쳤어. 그러면 처음에 단기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저 아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경직돼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시간이 길게 지나게 되면 저 아세요? 저 모르는데요? 아니 이 사람이 미쳤나? 하고 이렇게 반응을 크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단기보다는 장기가 훨씬 더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어떤 걸 한 거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경험적인 요건들 중에서 거기 나와 있는 대체재 존재 여부, 관련 시장의 어떤 범위라든가 필수품과 사치품,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밝혀진 내용들을 살짝 가볍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어떤 걸 할 거냐면,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어떻게 측정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